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차갑고 따뜻한 거. 괜찮습니다. 예.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 소리잖아. 이런 건 이거는 그 와이어리스 아니고 그냥 마이크 같은데 익스터널 마이크 같은데? 맞네. 이거는 아니 우리가 아니 지금 와이어리스 채널 2로 넣는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자체 마이크 장난처럼 원거는 거야. 지금 마이크 한번 꺼보시죠, 많이. 지금 그 오른쪽 옆 사이드에 있어요. 근데 쉬워 아무것도 안 돼. 목소리 내겠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예, 이거는, 예, 이미지 안 들어가는데.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저기 전원 온오프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 손가락 있는데 요게 1초에서 2초 정도를 살짝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끄겠냐? 오케이 누르면 꺼지게 되는 거고, 캔슬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 돌아가는 거고, 끄는 방법 이렇게도 있고요. 메뉴 키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히든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 이 중에서 윈도우 키가 있어요. 윈도우 키가 마우스가 바닥이 될 만한 게 있나요? 네, 잠깐만. 예, 윈도우 키가 있어요. 윈도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를 빠져나가서 여기서 똑같이 이제 이게 윈도우 7이니까요. 여기서 눌러서 여기서 시스템 종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이걸 눌러서 종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원래는 이 상태 이렇게 종료하는 게 가장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편안하게 쓰시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종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지막 사용했던 설정 모드가 부팅이 된 상태고 이렇게 해서 지금 DTV 모드로 들어왔는데요. 제일 먼저 보실 거는 당연히 측정하실 장비 신호로 나오고 있을 거고 주파수 이제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입력단에 얘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레벨이 있어요. 플러스 20dBm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0dB에서 한 10dBm 사이, 0dB에서 10dBm 사이 정도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는 현재 제가 가져온 소스는 지금 0dB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0dB를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 걸로 확인은 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채널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주파수를 직접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주파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보면 홈 메뉴가 있어요. 홈 메뉴를 누르면 아이콘들이 쭉 나오죠. 여기 이 아이콘들을 하나씩
터치를 하게 되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 현재 요거는 화면상에 있는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아이콘들이고 이 왼쪽에는 이 물리적인 아이콘 키예요, 버튼이에요. 물리적인 버튼. 요거는 하나씩 매칭이 돼 있어요. 혹시 화면이 정상 동작하지 않을 때는 이런 물리적인 키를 써서 쓸 수 있게끔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해놨고요. 요 ESC는 빠져나갈 때 이스케이프라는 거고요. 메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메뉴를 누르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히든 메뉴가 나와요. 여기에 제일 위에 보시면 애널라이즈 모드가 나오죠. 여기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DTB, DMB, 그 다음에 스펙트럼, FM, ATSC 3.0이 UD죠, UD고요. 현재는 DTB 모드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DTB가 선택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렇게 색깔이 좀 어두워졌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DTB를 선택하면 되고요. 뭐 여기서 스펙트럼 가고 싶다. 스펙트럼 누르면 넘어갑니다. 스펙트럼으로. 그래서 이제 돼 있고 두 번째 이거는 캡처라는 거예요. 캡처. 이 화면 그대로 캡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캡처를 누르면 아까 조금 전에 있는 화면을 캡처를 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저장된 위치가 보일 거예요. 파일 이름이 여기 보면 13시 46분 31초에 서머리라고 아까 조금 전에 서머리 화면이었잖아요. 서머리 화면을 캡처했다라는 표현이고 이건 JPG고 위치는 컴퓨터에 D 드라이브가 데이터거든요. D 드라이브에 리포트 폴더 안에 DTB 캡처라고 하면서 2018년 3월 20일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이게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레포팅은 아까 측정 항목들이 쭉 있었잖아요. 얘는 자동으로 그 첫 번째 측정 항목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쭉쭉쭉 측정해서 자동으로 캡처를 하면서 최후에는 엑셀 파일을 만들 거냐 물어보면서 만든다 그러면 엑셀 파일로도 만들어줘요, 생성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이 눌러보면 여기 이제 그 버추얼 키보드가 나오면서 여기 보면 레포트 타이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동 레포트를 한다 했잖아요. 그게 엑셀 파일로 생성이 될 텐데 엑셀 파일 만들 때 이 파일의 제목, 그러니까 그거는 파일 네임이 아니고 파일 안에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트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컴퍼니 네임, 그 다음에 뭐 누가 이걸 측정했느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 있게끔 뭐 문제 사항이라든가 다음에 어떤 걸 조치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게 다 엑셀 파일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전에 윈도우로 빠져나갔던 거고요. 아까 제가 윈도우로 빠져나갔다 들어올 때 혹시 기억나잖아요? 이 메뉴키 누르면 그냥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누르면 제일 먼저 프리셋. 얘가 윈도우 기반이어서 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좀 충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프리셋을 누르게 되면 채널 번호 14번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되는 것들, 에버리지라든가 마스크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장 초기화 값으로 가요. 그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주파수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가 10와트 이상이냐 10와트 언더냐 그것만 설정해 주시면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버전 인포메이션은 얘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쓰실 일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레퍼런스 10메가 레퍼런스를 인터널 쓸 거냐 아니면 익스터널 쓸 거냐 할 때 쓰는 거예요. 현재는 보면 인터널로 돼 있죠. 인터널로 돼 있고 여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요거를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익스터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뭐가 하나 생겼죠. 빨간색 언락 뜨고 EXT라고 떴죠. 이건 익스터널 쓰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익스터널이 들어오는 신호가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안 나타나네. 지금 제 손을 보시면 이 가운데
가운데가 10메가 레퍼런스 외부에서 받아서 넣을 때 쓰는 거예요. 얘는 김동영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플러스 5dB에서 마이너스 5dB 사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 신호가 정상적인 게 들어온다면 이 언락이라는 게 빠지고요. 사라지고 익스터널에 빨간 글씨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은 익스터널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할 때는 제가 UD 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인터널이래. 인터널이면 인터널이라는 표시가 따로 없죠. 네, 디폴트 기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언락이라는 게 없어졌죠. 왜냐하면 락을 잡았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리앰프 오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혹여나 그 모니터링 포트가 마이너스 15dB 이하, 마이너스 5dB 정도도 되겠다. 마이너스 5dB 이하 정도 되면 신호가 너무 낮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얘가 자체적으로 LNA를 증폭을 시킬 수 있어요. 한 플러스 14dB 정도 증폭이 돼요. 그 증폭된 신호를 가지고 여기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성은 오리지널로 10dB 들어오는 신호보다는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써먹으려고 만들었냐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필드 근처에서 야기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야기 안테나를 연결해서 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해서 신호가 낮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쓸 수 있게끔 좀 해놓은 건데, 예. 근데 사용 빈도는 작더라고요. 예. 예, 그럴 때 쓰시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프리앰프 온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거 뺄게요. 이게 지금 0dB가 들어와서 저희 과입력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프리앰프 온 기능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OK를 누르면 이렇게 온이 되면서 딱딱 소리가 났잖아요. 이게 내부에는 어텐을 좀 조절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그냥 끄시면 요 설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프를 해주시고 종료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안 하고 다른 사이트 가셔서 하게 되면 또 가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면 이 메뉴에 대한 이 메뉴 버튼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현재는 좀 채널 50번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혹시 이런 경우 있어요. 50번인데 얘가 지금 689메가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한 2km 정도를 어쩔 수 없이 옵셋을 줘서 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그 주파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그게 50번으로 인식해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신호 들어오는 세기를 확인했고, 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저희가 세팅하는 방법은 이 가운데, 여기 혹시, 여기 보면, 요거 라인 보이나요? 요거. 요 가운데가 0dB 정도 오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주파수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803이었나? 그 주파수에 0dB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주파수로 가게 되면, 이렇게 좀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거의 0dB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0dB 들어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측정하시는데, 지금 현재 신호가 늘 보셨던 깨끗한 신호가 아니에요. 제가 갖고 온 소스가, 캘리브레이션, 코렉션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코렉션이, 그 8VSB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 지금 현재 이게 널 데이터예요. 널 데이터. 그래서 지금 그 리스판스도 지금 우리 U자 모양을 굵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SNR도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참지마 하시라고 제가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건 에버리지 기능이 있을 거고요. 여기. 그 다음에 마스크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한번 마스크 온 상태가 디폴트인데, 이게 한번 누르게 되면, 에딧 마스크 리밋 해놓고, 프리쿼시 리스판스, 요거 마스크 리밋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나요? 예. 이렇게. 풀셋 하면 다시 무선 규격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밑에 거 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아예 마스크 규격을 안 쓰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뭐 측정을 멈출 때, 그다음 다시 누르면 그대로 재개할 때, 그다음에 요거는 마커 기능을 쓰는 거고요. 예,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예, 뭐 쭉쭉 넘어가고 두 번째는 뭐 워낙 뭐 똑같은 거고요. 항목이 이제 여기서 아웃 오브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버리지는 뭐 앞서 보셨던 대로 똑같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기능도 있는데요. 이거는 스펙트럼에서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트레이스를 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퀘스트 프리퀀시 컴펀세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송신기나 중계기 자체가 주파수가 약간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오른쪽, 여기서 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졌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시프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는데, 여기 보면 여기 로우 채널 파워랑 어퍼 채널 파워를 측정하는 게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에 미묘하게 값 차이가 생겨요. 그거를 좀 뭐랄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파수가 틀어지든 말든 그 틀어진 건 다른 데서 해결해야 되고, 오로지 아웃 오브 채널이 어떤 거를 볼 때는 요걸 누르게 해주면 틀어진 것만큼 얘가 옵셋을 줘서 딱 정위치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측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사용 안 하시고, 틀어졌으면 이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페일이 뜨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경우는 정말 심각한 경우고, 예. 그럴 때는 이 틀어진 거 자체를 먼저 해결하시고 다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저 그래프를 보는 방법. 방법이요. 어떻게, 지금 이제 빨간 예. 선이 있고. 예, 그거요. 예. 자, 이게 초록색 가이드라인 보이세요? 초록색? 네. 이 초록색이 그 무선 검사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8VSB 규격이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페일이 뜨는 거죠. 근데 왜 여긴 페일이 떴냐? 자, 여기 보시면 요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요 범위 밑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직선 올리면 그죠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페일이 뜬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의미, 요거에 대한 의미는 이게 지금 현재 총 몇 메가, 18메가거든요. 18메가. 인밴드 6메가, 왼쪽 오른쪽 6메가 18메가예요. 인밴드에 있는 신호 평균 파워랑 각각의 어퍼와 로어의 평균 파워를 재서 얘 기준으로 얼마만큼 DBC 차이가 나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어를 누르면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3채널, 지금 현재 3채널이에요. 5채널도 있습니다. 5채널 6호 30메가죠. 현재는 9메가, 18메가인데 5채널로 가요. 15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5채널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경우는 주변에 더 인접이 뭐가 더 있나라고 할 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여기 이제 마스크 리밋인데, 여기 보면 파워가 10W를 초과할 때, 그러니까 최종 출력이죠. 최종 출력이 10W를 초과할 때는 이 마스크 규격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케이블, 이건 쓰실 일 없는데, 저희가 케이블 모드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마스크가 10W 이하일 때, 그러니까 최종 출력이 10W 이하일 때는 이 규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보시고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면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피크 투 에버리지. 근데,
에버리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8VSB 스탠다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규격이에요. 8VS 규격. 이 초록색 라인이 8VS 규격이니까 요거를 오프가 돼요. 그러면 오프되면 이게 페일인지 패스인지는 표시가 안 돼요. 예.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Select User Point라고 됐어요. 세 포인트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해서 1번이 지금 선택이 됐다는 거, 유저 포인트 1번을 ON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파워, 이 파워라는 건 요거죠. X축의 파워, X축표에 6.4dB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 Y축 시간율은 0.103이라고 하는 지점을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십자가 모양되어 있고, 여기 샵 1번 되어 있죠.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임의대로 변경이 가능해요. 6.4dB가 아니라 뭐 제가 7dB 이렇게 그걸 옮겨갔죠. 이렇게. 그러면 요 규격을 알아야 돼요. 얘를 이게 여기다 갖다 놓고 갖다 놔야 되잖아요. 이 시간율이 제가 보기에는 0.1% 아이고. 7dB가 아니구나. 이게 몇 dB일까요? 한 6점 몇 dB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하면 되는데, 현재 무선 규격은 6dB로 되어 있을 거예요, 6dB. 6dB 또는 6.3dB 둘 중에 하나인데요. 6.3dB는 제가 시간율을 기억을 해요. 6.3dB로 설정하고 시간율은 0.103%. 아니네. 0.103, 0.130인가? 아, 6dB구나, 6dB. 저희 기억을 못하네요. 요거는 RF300에 해가지고 제가 찾았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의미를. 제가 6.4dB를 바꿀게요. 6.4dB. 예, 6.4dB 0.103이었구나. 예. 자, 여기 보시면 6.4dB가 여기가 X축이 6.4하고 Y축 시간율은 0.103이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뭐냐면 6.4dB의 피크는 0.103%만큼 나와야지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이게 벗어나요. 이게 그 노란색 라인 보이죠? 노란색. 얘가 현재 실시간으로 그 파워를 계산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유저 포인트 보시면 포인트 6.4dB에 0.103%를 했을 때 to actual 보이시죠? to actual는 보니까 실제로는 6.4dB에 비해서 마이너스 0.1815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덜 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프를 봐서도 노란색을 봐서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요거 위에 보면 요거는 이제 그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요. 6dB를 했을 때 6dB 현재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파란색으로 크로스 되게 딱 만드는 이게 6dB예요. 6dB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럴 때 위아래로만 지금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그죠? 시간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율만.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선 검사하실 때는 뭐 요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무선 검사 기준에 규격서에 있을 거예요. 거기 6.3dB의 시간율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금 전처럼 유저 포인트를 설정해서 보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비해서 to actual 얼마만큼 벗어났느냐, 몇 dB 벗어났느냐, 예, 그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레포트 하셔서 그냥 제출하셔도 돼요. 여기 강릉 전파관리소니까 그냥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은 거는 디스플레이 FFT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CN을 보기 위해서 CN. 현재 8VSB 신호의 CN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CN이라는 게 그
요게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가 실려서 나오는 크기잖아요. 근데 이게 요 양쪽 어깨가 어떤 거에 의해서 노이즈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신호를 좀 깎아먹게 돼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SNL이 좀 안 좋아지죠. 예.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게끔 돼 있는 겁니다. 보통 요거는 한 7dB, 45dB 이 정도 유지하면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조금 전에 거는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넣는 거고요. 무선 검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 지금 저거는 노란 선이 녹색 선을 벗어나면 아웃되는 건가요? 저거를 정상치로 보려면 어떻게? 예. 이거는 원래 그 영문 자료를 보면 위드인이라고 돼 있어요. 위드인이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 8VSB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되고 벗어나도 되는데 일정하게 계속 들어온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일정하게 계속 벗어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요 라인에 계속 수렴하는 게 좋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고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 이게 수렴하려고 그러고 수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계속 들어와 있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스가 문제가 있는 거죠. 코렉션을 지금 안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렉션을 걸면 이 부분은 이 초록색 라인으로 계속 근접하거나 뭐 계속 수렴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NR이에요. SNR. 이 신호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이거를 요것도 에버리지는 됐고요. use equalize off가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RF300에도 기능이 있는 거예요. use equalize on을 하게 되면 이 지금 현재 소스가 아주 정상적인 상태일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져온 소스는 SNR 기준으로 45dB 정도까지 낼 수 있는 장비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소스 코렉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의도적으로 오늘 해서 보여드릴게요. 좀 깨끗하게 보여드리려고. 보시면 SNR이라는 거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EV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파일럿 앰플리튜드 에러가 보이시죠? 요거는 파일럿 크기의 변화를 계측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 보면 파일럿 프리쿼시라고 보이죠? 요거는 이 50번 채널이 689메가인데 거기에 파일럿 주파수 위치를 얘가 표시를 해주고 그 밑에 보면 캐리어 프리쿼시 옵셋 보이죠? 요거는 그 파일럿 프리쿼시에 얼마만큼 틀어졌는지를 계측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단위가 kHz니까 얘는 지금 현재 408Hz 정도 틀어진 거예요. 이거를 보시려면 원래는 스펙트럼 가가지고 하시잖아요. 스팬 줄이고 RBW 줄이고 해서 보잖아요. 네, 그거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SNR 항목에서 저희가 보게끔 만들어 놨고 DMB는 MER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스펙트럼 가서 안 보셔도 되고요. 이거를 산출하는 방식은 8VSB 데이터에는 프리쿼시 싱크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실어서 내보내주는데요. 그 데이터를 얘가 디모드에서 위치를 찾아내요. 찾아내서 그 위치를 원래는 요만큼 와야 되는데 400km 좀 틀어졌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편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일럿 옵셋 기능은 여기 지금 이 초록색 가이드라인이 이게 8개 이제 심볼을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 원래대로 이제 이게 파일럿 옵셋이라는 게 8VSB 신호를 송출할 때 그 데이터 손실, 그러니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만큼 조금 더 신호를 세게 해서 송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송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검사를 하실 때는 여기 ON을 하셔서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NR 리미트라고 있죠. 요거는 무선 검사 기준이 27dB라고 돼 있어서 27dB로 이렇게 디폴트로 잡혀 있고, 이거 수정하고 싶으면 이걸 눌러서 이렇게 여기 숫자를 키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됐고요. 그래서 이 항목의 중요한 거는, 주파수 형편차를 여기서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 제가 다시 이거 원래대로 이렇게 오픈할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 노이즈. 예. 이 페이지 노이즈는 ETL에는 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좀 판매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ETL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페이지 노이즈 측정하는 게. 그래서 자, 에버리지 됐고요. 트레이스도 아까 마스크처럼 똑같이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스크 리밋은 아까 SNR처럼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 숫자 키패드가 나와서 키인을 하면 돼요. 요 백사는 무선 검사 규격입니다. 예, 나머지는 똑같고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예. 예. 밑에 있는 전체에서 네. 그 오바되거나 저 녹색 선으로 네. 오바되거나 했을 때 상황이 안 좋다라는 상태가 펜스 노이즈가 있다라는 걸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좀 그 위상 노이즈가 예. 심하다. 네. 네. 근데 녹색 선에서 많이 들어갈 때와 적게 들어갈 때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 있나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저 초록색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거나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주파수가 많이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닉이에요. 하모닉은, 원래 이것도 스펙트럼 상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는 이 자체 스펙트럼의 기능이 포터블이기 때문에, 1기가 이내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볼 수 있지만 1기가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노이즈 레벨이 좀 높아요. 그리고 낮게 하려고 그러면 RBW를 엄청 낮게 해야 되는데 수입하는 타임이 엄청 오래 걸려서,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항목에다가 디지털 필터를 써서 요거 해당되는 부분만 이게 약 몇 메가죠? 18메가죠? 18메가씩만큼 필터를 써서 그 부분만 노이즈 레벨을 쫙 내려서요.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 방식은 펀드의 피크가 0dB로 놓고요. 이게 피크라는 게 그거죠. 파일럿 크기잖아요. 파일럿 신호잖아요. 파일럿 신호를 0dB로 놓고, 세컨 신호의 피크. 그 다음에, 서드는 마찬가지 펀드 피크, 세컨 피크를 DBC로 계산해서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펀드는 항상 0이죠.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고요. 여기 보면 또 하나 있어요. 디스플레이, 현재 피크 투 피크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디스플레이 채널 파워. 자, 요구에 대한 펀드 신호의 6메가 대역내의 채널 파워 대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란색이 아마 세컨일 거예요, 세컨. 예, 세컨 컬러가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에 대한 세컨 신호의 크기, 그 다음에 서드의 세컨 신호의 평균 파워죠. 이 평균 파워를 가지고 비교해서 여기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무선 검사 기준은 평균 파워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쓸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놔둔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썼을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놔뒀고요. 이것도 설명을,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없으니까. 이게 제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썼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펜을 하나만 잠깐 줘보실래요? 예.
이게 600 나가고 1.2기가 1.8기가인데 이게 펀드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해서 스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측정한 적 있으신 적 없나요? 스펙트럼에서 대역을 넓게 해서 스팬을 넓게 해서 펀드 신호와 세컨 신호와 서드 신호를 다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에 막고 놓고 델타 막고 놓고 여기 막고 놓고 델타 막고 놓고 이렇게 재보신 적 없나요? 스펙트럼에서 그죠. 이렇게 됐죠. 이거의 의미는, 이거는 스팬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점에 파워라는 거는 채널 파워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지금 하모닉이 지금 위쪽이에요? 밑에 보시면 위쪽이라고요? 지금 위에 주파수 때 예. 밑에는 밑에는 안 보죠. 그럼 예, 안 보죠. 예. 밑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착각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피크잖아요. 그럼 CW 신호에 얘처럼 똑같은 거예요. 얘 피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피크가 아니고요. 얘 채널 파워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능을 저희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거는 채널 파워로 보여주세요. 근데 아마 이 채널 파워를 하게 되면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겁니다. 딱히 없고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세컨하고 서드 하모니의 의미가 의미가요. 그렇죠. 얘가 펀드 자기가 갖고 있는 신호가 인터모듈레이션을 이렇게 해서 왜곡된 신호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어디 나오냐? 2배, 채배수로 나와요. 채배수로. 근데 그거를 안 내보내는 게 마스크 필터잖아요. 마스크 필터. 그래서 그 마스크 필터를 통해서 거쳐가면 안 나오게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2고 주파, 3고 주파, 4, 5, 6, 7 이렇게 보는 거예요. 채배수로 나와요. 채배수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뭐라는 보면 뒤에 뭐가 또 있다라는 표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뭐 채널 프로파일이죠. 이게 뭐냐면은 안 눌러졌나? 네. 이게 DTV에서는 잘 없는 거예요. 없는데 소출력 중계기, DTV 소출력 중계기 혹시 쓰시나요 여기? 소출력 중계기는 동일 주파수를 받아서 동일 RX가 15번이면 쏘는 것도 15번일 거예요 아마. 아니면 15번을 받아서 16번 쏘는데 그 주변에 똑같은 16번 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산 중계기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DMB도 그렇게 하고요. DMB는 입력도 갖고 나가는 것도 같잖아요. 그 다음에 UD는 지금 모르겠다. UD는 마이크로웨이브만 지금 하셔서 그런데 UD도 아마 RF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주파수 한정돼 있으니까 수신을 55번을 받아서 57번을 쏘는데 57번을 인근에서도 같이 쏠 수 있어요. 이렇게 같이 쏘게 되면 어느 한 스팟에서 57번 신호가 주파수가 같으니까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오면 얘를 보시면 이제 현재 여기 하나 보시죠. 하나 쫙 올라오죠. 요거 현재 얘 신호예요.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보여요. 타임 도메인. 같은 주파수가 타임상에서 시간차를 가지고 어떤 크기로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DMB라든가 그 UD라든가 또는 DTV에서는 소출력, 또 분산 중계기에서는 중요하게 귀중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같은 주파수에 크기가 다르게 시간차를 두고서 여러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 송신기, 익사이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제한을 자꾸 줘버려요. 그래서 방송 신호 품질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망 구성할 때는 이런 분석이 필수예요. 요거를 보시고, 이런 신호가 여기서 다른, 예를 들어 뭐 개방선 신호가 여기 들어오네? 시간차 얼마 두고, 그러면 개방선에 있는 타임 딜레이를 얼마나 더 주고, 아니면 여기에 수신 안테나의 크기,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예, 검사 항목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예, 전혀 무관하고, 방송사들은 갖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기상에서 그걸 맞춰.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DTV는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됐고요. 마치게 됐고,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자, DTV를 조금 자세하게 했는데, DMB는 DTV의 R우니까, 뭐, 금방 쑥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아이 패턴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이패드는 RF300A의 기능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는 그걸 뺐어요. 그 아이 패턴으로 보는 거랑 아까 그 스틱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서. 예. 또, 이런 거 잠깐 진짜. 그런 거예요? 이거 또 꺼야 되죠? 꺼야 되죠?